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정 스님 눈길 오늘 40번째 시간일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답니다. 누구도 모르는 분이 계셨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멤버 보시면은 새로운 분 한 분 왔고요. 저희는 이제 법정 스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네, 최준호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시면. 저는 학생들 수능 가르치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연 설명하면은 제가 이제 명상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기치료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프신데? 머리가 좀 부족해요. 그건 불치병입니다. 예, 저는 이제 명상공동체 모질이 하는 명상맨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불교박람회 회의하고 왔고 이제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랑 뭐 서울 릴렉스 위크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셔서 오늘 표정이 상당히 좋으세요. 오, 저 가까이 갈까요? 저는 해 뜨는 곳이고요. 네, 직업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네, 올해는 직업보다는 하고 싶고 재미있는 일을 좀 찾고 있는 중이고요. 다가오는 인연들을 좀 그대로 받아들여 볼까 하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백그라운드 음악 딱 생각났어요. 먹이를 찾아 길가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저는 나라 곳곳에 꼬암평화도선을 열러 어슬렁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여기도 어슬렁해요. 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같이 어슬렁어슬렁 해주세요. 요 부채 여기 맞인데 맞이에서 법정순위 관련된 부채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좀 까불고 있었고요. 텅빈 충만이라고 법정스님의 시인 것 같아요. 한 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 나는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함께 누린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거창한 데에 있지 않다. 맑고 향기로운 일상 속에 있음을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다. 와. 저는 좋네요. 텅빈 충만은 이제 법정 스님이 쓰신 수필이고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뽑아서 아마 어느 분이 쓰셨던 것 같은데 스님 말씀은 어느 꼭지를 이렇게 집어내서 써도 전부 다 시 같잖아요. 그래서 명상맨이 시라고 얘기한 것도 틀리지 않은 말씀입니다. 네. 아, 틀렸군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쨌든 채점하고 그러니까 OX 뭐 그런 걸 할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떤 획일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터 조금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교육은 사실 필요해요. 그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배우는 건 중요한 일이고요.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수학적 사고력을 배우려고 한다. 수학적 사고력이란 문제를 푸는 방법이란 뜻이고, 수학적 사고력이 많아진다는 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더 많다는 뜻. 나중에 수학이 없어지더라도 그 경험치는 남아서 이제 인생에 적응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다른 것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아, 그래요? 사람은 여기 있지만 약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강은 안 하시나 봐요. 수학을 배우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것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도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사이에 공통점이 있네? 라고 찾으면 그게 법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수학이 없어지더라도 다른 데 적용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플라톤이 말한 건데
생각을 한 곳에 붙들어 두기가 너무 좋은 도구예요. 30분, 1시간 동안 계속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입하게 만드는 도구이고요. 나중에 수학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 이 학원 어딘가요? 구리에 있습니다. 우리 딸을 당장 보내야 되겠네요. 네, 사람은 책을 만들고 2007년 환경재단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 100인의 사람이 아닌 물건을 올렸다. 네로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광화문 글판이다. 2008년에는 한글문화연대가 우리말 사랑꾼으로 뽑히기도 했다. 글귀는 힘든 사람들 등을 두드려주는 얼거리가 많았다. 외환 위기로 사람들이 어깨쪽지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는 고은 시인한테 일부러 부탁해 받은 다음 글을 모여서 숲이 된다. 나무 하나하나 죽이지 않고 숲이 된다. 그 숲의 시절로 우리는 간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바로 다음 달에는 정호승 씨 풍경 달달을 내걸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1991년부터 이제까지 오래도록 하루하루 도시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우리 가슴을 적셔주고 있는 광화문 글판은 이력서 학력란에 늘 학력이라고 적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남자가 내놓은 뜻이란다. 어려서 병치레하기 바빠 비록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으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을 읽어 밑절미를 튼튼하게 만든 사람, 바로 교보문고를 세운 신영호 선생이다. 이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둘레 사람들 반대를 무릅쓰고 종로 1가 1번지 금싸라기 같은 땅에 책방을 세운다. 이 사통팔달 한국 제1의 목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한 멍석을 깔아줍시다. 와서 사람과 만나고 책과 만나고 지혜와 만나고 희망과 만나게 합시다. 이곳에 와서 책을 서서 보려면 서서 보고 기대서 보려면 기대서 보고 앉아서 보려면 앉아서 보고 베껴 가려면 베껴 가고 반나절 보고 가려면 반나절 보고 온종일 보고 싶으면 온종일 보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고 사지 않아도 되고 사고 싶으면 사들고 가도 좋습니다. 교보문고를 세운 신용호 선생이 남긴 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라는 병치레는 안 해본 것이 드물 만큼 나는 그래도 신용호 선생보다는 나았다. 초등학교는 마치고 배움이 끊겼으니 그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얘기하면서 그리 크게 밀리지 않은 밑바탕 힘은 책 읽기였다.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책 읽기에서 비롯됐다. 스승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스승이 빚은 길상사에 갔을 리 없고 가지 않았더라도 책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신영호 선생이 가진 신념이 내게는 뒤집어야 어울린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라고. 저녁을 바라볼 때 마치 하루가 거기서 죽어가듯이 바라보라. 그리고 아침을 바라볼 때는 마치 만물이 거기서 태어난 듯 바라보라. 그대 눈에 비치는 것이 순간마다 새롭기를.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이이다. 앙드레 지드가 쓴 지상의 양식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책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찌 해넘 위를 보면서 깊이 고개 숙일 수 있었을 것이며 아스라의 밝아오는 아침을 한껏 누릴 수 있었으랴 싶다. 이번에 스승 말씀을 되새기면서 새삼 놀랐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말씀 씨앗이 그동안 스승이 남긴 말씀 안에 고스란했기 때문이다. 스승 말씀을 들어 몸에 새겨진 것이 나로 모르는 새에 드러나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향을 샀던 종이에는 그 향이 떠나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향내가 난다고 했던가.
지난 초봄 볼 일이 있어 남쪽에 내려갔다가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아는 스님을 만났다. 만난 것이 아니라 본 것이다. 이 스님은 내가 불일암 시절부터 가까이 지낸 사이인데 몇 해 전 길상사를 거쳐간 뒤로는 그 거쳐도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 스님의 맑은 모습이 꽃향기처럼 지금도 남아있다. 나는 남의 차에 탄 채 지나가는 길이고 그 스님은 길가에서 걸망을 메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순간 반가워서 차를 멈추게 했다가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제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호젓하게 지내고자 하는 수행자를 불쑥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폐가 될 것 같아서였다. 아름다운 마무리, 책다운 책, 첫머리에 나오는 스승 말씀이다.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마음씀이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스승이 말씀하는 이 스님은 내 생각에는 황선 스님이 아닐까 싶다. 송광사에서 산문 밖에 나가지 않는 천일기도를 2차례나 치르고 길상사에 와서 살면서 꽃밭을 열심히 가꾸던 황선 스님. 황선 스님이 길상사에 사실 때 2번 찾아갔다. 한 번은 스님이 부르셔서 한 번은 내가 찾아뵙겠다고 했다. 처음 찾아갔을 때는 여름날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끔한 방에 물이 담긴 하얀 도자기에 떠있는 꽃 3송이가 반겼다. 그리고 가을에 찾아갔는데 곱다란히 물든 단풍 7잎이 땅바닥에 누워 손을 맞았다. 길상사 2대 주지인 지관 스님이 떠나고 나서 스승은 황선 스님에게 주지를 맡아달라고 했다. 거듭 손살에 치던 황선 스님, 법문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주지를 맡는다.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알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주 앉아 놓인 처지에 따라 말씀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황선 스님과 마주 앉은 2차례 자리 한 번에 하나씩 얻어서 돌아왔다. 무엇을 하겠다고 뜻을 냈으면 거듭 이어가야 한다. 이어가지 못할 형편이라면 내 대신 이어갈 사람을 앉혀 놓아야 한다. 그럴 수 없으면 아예 발을 내디디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제 힘을 넘어선 무엇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써서 이룬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상처만 남을 뿐이라는 말씀이다. 겉으로 무엇을 잃었다 한들 평정을 잃은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얘기다. 사람들은 흔히 힘껏 한다는 말을 오해하고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치달아 제 힘을 넘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니다. 힘껏 한다는 말은 힘에 붙이지 않은 한도 안에서 아낌없이 쏟는 것을 가리킨다. 무엇을 이루고 죽으면 무슨 소용인가? 스승은 이와 같은 황선 스님이 사는 곳도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싶어 아는 체 하지 않고 돌아섰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 스승이 말씀한 스님이 황선 스님인지 알 길은 없다. 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책이 다 제 얘기인지. 읽을 때마다 딱딱. 왜 그런 곳에서 쓰신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예측하시고. 획되는 곳. 뒷부분에 예. 일단 선뜻하게 종아리를 맞는 느낌으로 네네. 무엇을 하겠다고 뜻을 냈으면 거듭 이어가야 한다 해서 내가 또 뭘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발만 내딛고 있나 이러고 있다가 다음 문구에서 문장에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제 힘을 넘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써서 이룬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상처만 남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이 네. 말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바가 이걸 밀고 가야 하는 것인가? 이 밀고 가려는 의지가 내 고집과 내 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건 마음 생김에 배신해서 나오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는 그냥 수용하는 태도이고 내 탓으로 돌리는 또 이런 마음 아닌가? 막 그래서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딱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그냥 제 직업적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는 많이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나 정말 1%의 확률로 뭘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인데
또 오늘 늘보가 전화 통화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이 이 문장 부분이 또 확 저한테는 이 금빛 글자로 싹 떠서 보이는 것 같아요. 뜨는 거 최근에 좀 내려놓기 하면서 되는 대로 살자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가요? 되는 대로 사나요? 뭐 매일매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기에도 부여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도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데 그 1%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을 늘보하고 통화해서 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좋네요. 주시진 않는데 그걸 스스로 찾게 만드는 전화 통화와 문장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면서 통화를 늘 끝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가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주는 혹시 이렇게 네. 좀 읽으면서 마음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중간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구절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한 주에 책 한 권을 읽고 애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자리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1년을 하고 2년을 했더니 애들이 읽은 책이 한 4, 50권 돼요.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약간 산만한 아이가 집중력 있는 아이가 됐고 자기 생각이 없는 애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됐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건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 학원 구리에 있습니다. 우리 딸을 당장 보내야 되겠네요. 보통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어해서 땡땡이를 치잖아요. 네. 근데 저 학원은 학원에 와서 애들이 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도 그냥 학원에서 노는 거예요. 좋아서 그 장소가 좋아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거기 가 있고. 이 학원 어딘가요? 구리에 있습니다. 우리 딸을 당장 보내야 되겠네요. 요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을 사람을 만든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늘보는 좀 순서를 바꿨네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신 선생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초등학교는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뭐 책도 쓰고 말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이 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진 제가 또 다시 책을 써서 사람을 혹시 이루어가는데 조그만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쓴 거죠. 그 말씀 듣다가 든 생각은 책은 여전히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있는데 교육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다. 진짜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이 정말로 우리들한테 정말 이제 그 본고 근처만 지나가도 뭔가 그런 뭐 책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거기 계속 문구가 바뀌는 그 하나하나도 참 뭔가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 뭔가 이런 걸 읽으면서 교육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면 좋겠다. 요렇게 예, 요렇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도 되게 좋았어요. 여기 현자란 모든 것에 경탄하는 이다. 아! 폴란드의 교육자가 아이는 미지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놀라운 것을 다 안고 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모르겠다는 뜻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의 폭을 넓혀갈 수 있고 깊이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스스로들이 찾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뭐를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교육 부분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실 아이는.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제 법정 스님 일화 중에서 되게 특별한 게 나왔는데 잘 아는 스님도 뭔가 아는 체 하지 않고 그 스님을 그냥 이렇게 좀 그러니까 황선 스님이 이제 토굴로 가면서 소식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당신이 공부하려고 가셔서 그래서 저도 그 거처는 알아서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좀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연락이 와서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법정 스님은 묻지 않고 그러니까 세웠다가 퍼뜩 저희가 연락을 이렇게 안 하고 어딘가 은둔한 것은 스스로가 뭔가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바로 그러고 돌아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보통은 그러면은 싸가지 없다, 아는 척도 안 한다, 두고 보자 그러기 일쑤인데 이제 한 단계 넘고 뭐 두 단계, 세 단계 앞서가는 그런 일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인이 잘 안 보여.